동창회에 갔다가 깜짝 놀란 적 있는가? 입구에서부터 시선이 갈린다. 한쪽에는 반듯한 재킷에 깔끔한 머리, 곧은 자세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헐렁한 옷에 구부정한 어깨, 무표정한 얼굴로 구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이는 똑같다. 학번도 같다. 하지만 어떤 이는 50대처럼 보이고 어떤 이는 70대처럼 보인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다. 젊어 보이는 친구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대화가 이어지고 명함이 오간다. 반대편 친구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다. 가끔 누군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네지만 대화는 금방 끊긴다. 건강은 어때? 뭐 그럭저럭. 그게 끝이다. 차이가 뭘까? 돈이 많아서? 아니다. 둘 다 비슷하게 살았다. 운동을 해서? 그것도 아니다. 둘 다 특별히 운동을 하진 않는다. 자세히 보면 답이 보인다. 늙어 보이는 친구는 옷이 구겨져 있고 머리가 산발이고 자세가 무너져 있다. 말투도 힘이 없고 표정도 어둡다. 반대로 젊어 보이는 친구는 옷이 단정하고 머리가 깔끔하고 자세가 곧다. 목소리에 힘이 있고 미소가 있다. 이 나이에 뭘 꾸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늙는다.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옷은 편한 것만 골라 입고 머리는 대충 쓸어 넘긴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을 방치하다 보면 어느새 거울 속에 나는 낯선 노인이 되어 있다. 가족도 알아본다.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 이게 시작이다. 피곤해 보인다는 말은 늙어 보인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정약용은 겉은 속을 비추는 거울이다 라고 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이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는 뜻이다.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자세를 바로 세우는 행동 하나가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시작이 된다. 이것이 바로 늙음과 맞서는 첫 번째 힘이다. 자신을 꾸미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아니, 늙어도 늙은 티가 나지 않는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늙음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외모로 드러난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 꾸민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흔히 화장이나 옷차림만 떠올린다.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 연예인들이나 신경 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자신을 가꾸는 모습을 보면 저 나이에 꾸미고 싶은가 보네 하며 시선을 준다. 심지어 노망났나 하는 말까지 한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한 꾸밈은 그런 천박한 허영과는 거리가 멀다. 정약용은 겉은 속을 비추는 거울이라 했다. 외모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깨지면 안에 물이 새어나가듯 외모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진다. 옷매무새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진다. 자세가 구부러지면 의지도 구부러진다. 표정이 굳으면 생각도 굳는다.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 옷을 가다듬고 거울 앞에서 자세를 세우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질서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수신의 시작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몸가짐을 조심하여 위엄을 세운다. 여기서 위엄이란 거창한 권위가 아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그 자체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는 게 아니다.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 꾸미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꾸밈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
이를 게을리한다. 이제 누가 나를 보겠어? 편한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이 스며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입던 옷을 다시 입고 거울도 안 보고 머리도 안 빗고 나선다. 처음엔 하루, 이틀이다. 그러다 한 달, 1년이 지나면 그게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돌이키기 어렵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삶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옷을 아무렇게나 입으면 행동도 아무렇게나 된다. 자세가 구부러지면 말투도 구부러진다. 표정이 없으면 생각도 없어진다. 결국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늙어간다.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대할 때 조심성이 줄어든다. 저 사람 이제 별로 신경 안 쓰나 보네 하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생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자기를 아는 사람이 현명하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하다고 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다. 옷이 구겨져 있는지, 자세가 무너져 있는지, 표정이 어두운지, 이것을 아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자기를 이기는 것이다. 꾸민다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옷 한 벌 고르고 머리 한 번 빗고 신발끈 한 번 매는 그 작은 행동이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선언이 된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다짐이 된다. 이 마음이 없으면 늙음은 빠르게 찾아온다. 마음이 무너지고 외모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삶이 무너진다. 하지만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늙음은 쉽게 손을 대지 못한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다. 몸을 닦으면 집안이 바르고 집안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다. 개인에서 시작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자신을 가꾸는 것이 모든 시작이다. 자신을 가꾸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돌보고 사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모든 것은 자신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외모를 꾸미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건 심리적인 착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약용은 몸이 바르면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 말이 곧다고 했다. 몸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다. 실험을 해보면 안다. 오늘 아침 잠옷 차림 그대로 하루를 시작해보라. 그리고 내일 아침은 깔끔한 옷을 입고 시작해보라. 기분이 완전히 다르다.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다. 옷을 단정히 입고 자세를 바로 세우면 말투가 차분해지고 행동이 신중해진다. 거울 앞에서 옷깃을 여미는 순간 흐트러졌던 생각들이 정돈된다. 오늘은 뭘 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대화할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반대로 허름한 옷에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생각도 흐트러지고 말도 거칠어진다. 에이, 귀찮아. 뭐 하러 그래. 그냥 대충. 이런 말들이 나온다. 한 70대 할머니가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늘 운동복 차림에 머리는 산발이었다. 표정도 무뚝뚝하고 말할 때도 자신감이 없었다. 저 같은 늙은이가 뭐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주변 사람들도 그분을 대할 때 조심스럽지 않았다. 자식들도 엄마, 그냥 집에 있어 하며 함부로 대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계기는 손주의 졸업식이었다.
손주가 할머니도 예쁘게 입고 와 하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그분을 바꿨다. 아침마다 옷을 골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립스틱까지 바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어색했다. 이 나이에 이게 뭐야 싶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익숙해졌다. 놀라운 건 그 이후 그분의 말투와 행동까지 바뀌었다는 점이다.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당당해졌다. 저 같은 늙은이가라는 말이 사라졌다. 대신 제가 한번 해볼게요라는 말이 나왔다. 자식들도 태도가 달라졌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하며 존중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옷을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것이 바뀐 것이다. 장자는 장자에서 형체가 바르면 정신이 바르다고 했다.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니다. 하나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진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진다.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다. 옷을 단정히 입으면 자세가 바르고, 자세가 바르면 생각이 맑고, 생각이 맑으면 말이 곧고, 말이 곧으면 행동이 바르다. 이게 선순환이다. 반대로 옷을 아무렇게나 입으면 자세가 무너지고, 자세가 무너지면 생각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흐트러지면 말이 거칠고, 말이 거칠면 행동이 막 된다. 이게 악순환이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자유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하다. 석가모니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직접적으로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더 어렵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해봤자 안 된다. 대신 몸을 바꾸면 된다. 옷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면 마음이 따라온다. 이게 더 쉽고 확실하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하의 어려운 일도 쉬운 일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자신을 가꾸는 일도 마찬가지다. 큰 변화를 원한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옷 한 벌 제대로 입는 것, 거울 앞에서 자세 한번 바로 세우는 것. 이 작은 행동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리고 그 태도가 삶을 바꾼다. 정약용은 내가 나를 꾸미면 사람이 나를 따른다고 했다. 외모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첫 신호다. 처음 만나는 사람은 상대의 외모를 보고 3초 안에 판단한다. 이건 편견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다. 생존을 위해 빠르게 판단해야 했던 조상들의 유산이다. 단정한 옷차림, 밝은 인상, 편안한 표정을 가진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존중이 따라온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옷이 흐트러지고 표정이 어두우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주변에서 거리를 둔다. 저 사람 요즘 안 좋은가 보네 하는 생각이 든다. 반대로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고 존중하게 된다. 한 은퇴한 교사가 있었다. 은퇴 후 몇 년간 그분은 집에만 머물렀다. 옷은 아무거나 입고 머리도 대충 넘기고 동창 모임도 피했다. 이제 볼 일도 없는데 뭐 하는 마음이었다. 학교에서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은퇴하니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고 자신도 아무도 찾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랜만에 나간 모임에서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반갑지만 조심스러운, 어딘가 불편한 그런 시선이었다. 건강은 괜찮아? 요즘 뭐 해? 질문은 친절했지만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아무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다. 먼저 자리를 뜨는 사람도 있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거기엔 늙고 지친 노인이 서 있었다. 그 이후 그분은 달라졌다. 아침마다 면도를 하고 깔끔한 셔츠를 입고 머리를 정돈했다. 외출할 때는 재킷까지 걸쳤다. 처음엔 귀찮았다.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소용이야 싶었다. 하지만 계속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동네를 걸을 때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다.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먼저 다가왔고 대화에 끼어들 때도 귀를 기울였다. 요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하는 말을 들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와 함께 나가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하는 손주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단정한 외모가 관계의 문을 다시 연 것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덕이 있으면 외로움이 없다. 반드시 이웃이 생긴다고 했다. 여기서 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 그 자체가 덕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도 존중한다. 자신을 가꾸는 사람은 관계도 가꾼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인다. 장자는 내면이 충실하면 외면이 빛난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도 사실이다. 외면을 가꾸면 내면도 단단해진다. 겉과 속은 서로 영향을 준다. 외모를 가꾸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관계가 바뀐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좋은 관계는 좋은 삶을 만든다. 그리고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관계 속에서 산다. 좋은 관계가 있으면 삶이 풍요롭고 나쁜 관계만 있으면 삶이 피폐하다. 외모 하나가 관계를 바꾼다. 단정한 모습 하나가 존중을 불러온다. 이것이 늙지 않는 삶의 비밀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가꿔야 하는가?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작은 것들의 축적이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아침의 의식을 만들어라. 하루는 아침에 시작된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라. 침대에서 뒹굴지 마라.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세수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 정신이 맑아진다. 그 다음은 거울 앞에 서는 것이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본다. 머리는 어떤가? 표정은 어떤가? 자세는 어떤가? 5분만 투자하면 된다. 머리를 빗고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바로 세운다. 이것이 아침의 의식이다. 종교의 의식처럼 매일 반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루를 세우는 기둥이 된다. 정약용은 아침의 1시간이 하루의 10시간보다 귀하다고 했다. 아침에 자신을 정돈하면 하루 내내 그 정돈된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로 아침을 대충 시작하면 하루 내내 흐트러진 상태로 지낸다. 선택은 아침에 결정된다. 둘째, 옷은 편함이 아니라 단정함으로 고르라. 나이가 들면
옷을 고를 때 편함만 따진다. 허리가 편한 바지, 몸이 편한 티셔츠. 그래서 늘 운동복만 입는다. 집에서도 운동복, 밖에서도 운동복. 그러다 보면 운동복 아닌 옷을 입는 게 어색해진다. 이거 불편한데 하며 다시 운동복을 찾는다. 하지만 단정함도 중요하다. 편함과 단정함을 모두 만족시키는 옷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면 소재의 셔츠나 블라우스. 편하면서도 단정하다. 편하면서도 깔끔하다. 운동복을 입더라도 깨끗하고 잘 맞는 것을 고르라. 공자는 군자는 옷으로 덕을 드러낸다고 했다. 옷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 구겨진 옷을 입으면 구겨진 마음이 보인다. 깨끗한 옷을 입으면 깨끗한 마음이 보인다. 옷장을 정리하라. 오래되고 낡은 옷은 버리고 깨끗하고 단정한 옷만 남겨라. 옷장이 정돈되면 마음도 정돈된다. 셋째, 자세를 의식하라. 나이가 들면 자세가 무너진다. 어깨가 앞으로 굽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고개가 아래로 향한다. 이게 늙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다. 얼굴에 주름이 있어도 머리가 희어도 자세만 바르면 늙어 보이지 않는다. 자세를 바로 세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의식만 하면 된다. 걸을 때는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시선을 앞으로 향한다. 앉을 때는 등을 의자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세운다. 처음엔 불편하다. 근육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익숙해진다. 자세가 무너지면 내장도 압박받고 호흡도 얕아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진다. 반대로 자세가 바르면 모든 게 원활해진다. 자세 하나가 건강을 결정한다. 넷째, 표정을 관리하라. 나이가 들면 표정이 굳는다. 무표정해진다. 웃을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다. 이게 문제다. 무표정은 무관심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을 보면 다가오기 꺼린다. 표정을 바꾸는 것도 의식이다. 거울 앞에서 연습하라. 가벼운 미소를 지어본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을 매일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 사람을 만날 때 자동으로 미소가 나온다. 석가모니는 미소는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다. 미소 하나가 관계를 푼다. 굳었던 얼굴이 풀리고 굳었던 관계도 풀린다. 표정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거울 앞에서 하루 1분 미소 연습을 하라. 다섯째, 손과 얼굴을 관리하라.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거칠어진다. 특히 손과 얼굴. 이것도 늙어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관리는 간단하다. 세수 후 로션 바르기, 손 씻은 후 핸드크림 바르기.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남자들은 이런 것을 여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다. 피부를 관리하는 것은 위생이다. 건강이다. 거친 피부는 감염의 위험이 높다. 부드러운 피부는 건강의 신호다. 로션 하나, 핸드크림 하나 준비하라. 그리고 매일 바르라. 노자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했다. 피부도 마찬가지다. 부드러운 피부가 건강한 피부다. 관리하는 사람이 젊어 보인다. 여섯째, 머리와 수염을 정돈하라.
머리가 길어지면 자주 깎아라. 수염이 자라면 매일 면도하라. 귀찮다고 미루지 마라. 머리와 수염은 얼굴의 프레임이다. 프레임이 흐트러지면 전체가 흐트러져 보인다. 한 달에 한 번 이발소나 미용실에 가라.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투자다. 자신에게 하는 투자.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는 자신감을 준다.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심리학에서는 21일의 법칙이라고 한다. 21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 첫 일주일은 힘들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주째는 조금 익숙해진다. 3주째가 되면 몸이 기억한다.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다. 정약용은 하루의 작은 실천이 일생의 큰 덕을 만든다고 했다. 자신을 가꾸는 일도 마찬가지다. 하루 이틀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매일 반복해야 한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기억한다. 그래야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평생 간다. 습관이 되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며 포기한다. 하지만 그들은 21일을 채우지 못했다. 일주일 하고 포기했거나 며칠 하고 포기했다. 그래서 안 된 것이다. 21일만 버텨라. 그러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거울 앞에 선다.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옷을 고른다.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로 세운다. 사람을 만나면 미소가 먼저 나온다. 이게 바로 늙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 장자는 장자에서 도를 깨달은 사람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다고 했다. 습관이 된 행동은 자연스럽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불듯 자연스럽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꿈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타고난 것처럼 자연스러워진다. 자신을 가꾸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니다. 그냥 사는 방식이다. 호흡하듯, 먹듯, 자듯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 공자는 군자는 평생을 닦는다고 했다. 꾸밈도 평생의 과제다.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다. 매일, 매 순간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늙음을 이긴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다.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어색해진다. 습관이 삶을 만든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삶을 산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쁜 삶을 산다. 자신을 가꾸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늙지 않는 삶을 산다.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라고 했다. 동양 철학도 같은 말을 한다. 정약용, 공자, 노자, 장자, 석가모니 모두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자신을 가꾸는 습관이 늙지 않는 사람을 만든다. 21일이다. 딱 21일만 버텨라. 그러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평생 간다. 평생 늙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21일의 투자로 평생의 이득을 얻는 것이다. 이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는가? 공자는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다. 바람이 불면 풀은 눕는다고 했다. 어른의 영향력은 크다. 어른이 바뀌면 가족 전체가 바뀐다. 자신을 가꾸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가족 전체를 위한 것이다. 장자는 도를 깨달은 사람은 얼굴이 빛난다고 했다. 꾸밈도 도를 닦는 일이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삶을 돌보는 사람이다. 삶을 돌보는 사람은 늙음이 다가가지 못한다. 늙음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는다. 마음이 젊으면 몸도 젊다. 외모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인생을 바꾼다.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진리다. 자신을 꾸미는 것은 허영이 아니다. 지혜다. 오래 살기 위한 지혜이고 늙지 않기 위한 태도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강하다고 했다.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자신의 게으름을 이기는 것이다. 에이, 귀찮아라는 마음을 이기는 것이다. 이 나이에 뭘 이라는 생각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짜 늙음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 늙음이 밀려온다.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하는 순간 늙음이 시작된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가다듬는 사람에게 늙음은 손을 대지 못한다. 석가모니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결정한다. 늙을지, 늙지 않을지도 자신이 결정한다. 외부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유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자신의 선택이 결정한다. 스스로를 꾸미는 이는 늙음이 다가가지 못한다. 내 몸과 마음을 가꾸는 것이 곧 내 삶을 지키는 일이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가꿔라. 그것이 늙지 않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썼다. 한평생 몸을 닦았으나 아직도 부족함을 느낀다. 평생을 수신에 바친 대학자도 끝까지 자신을 닦았다. 우리라고 다를 게 있는가? 죽는 날까지 자신을 가꿔야 한다. 그것이 사는 법이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이다. 같은 나이여도 어떤 이는 젊어 보이고 어떤 이는 늙어 보인다. 차이는 선택에 있다. 자신을 가꾸는 선택, 자신을 방치하는 선택. 둘 중 하나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서는 것, 옷매무새를 고치는 것, 자세를 바로 세우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늙지 않는 삶을 만든다.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작은 것들의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 정약용이 말한 수신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지키는 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이 바로 늙지 않는 삶이다. 공자는 군자는 하루라도 인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사람다움이다. 사람답게 사는 것. 자신을 가꾸는 것도 사람다움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도 사람다움이다. 이것을 하루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노자는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고 했다. 늙지 않는 삶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이렇게 쌓이면 1년 후,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것이면 충분하다. 오늘이 그 첫걸음이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보길 바란다. 그리고 옷 한 벌 골라 입고 자세를 세우고 하루를 시작해 보길 바란다. 작은 변화가 큰 삶을 만든다. 21일만 버텨라. 그러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평생 간다. 평생 늙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이다. 자신을 꾸미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남도 존중할 수 있다. 자신을 가꾸는 사람이 세상도 가꿀 수 있다. 모든 것은 자신에서 시작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